야구에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조상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안치홍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치홍 위원님과 함께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역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새로운 PPL 제품이 들어왔다라는 소식 또 전해드리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는데요. 웬일입니까? 저희가 또 이제 PPL 가져왔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성원해주신 가운데 저희가 이름하여 보너스 칼슘 영양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 본은 뼈를 의미하는 본이라고 합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한 팩 딱 들어간 거고, 요게 이제 1개월분, 요게 이제 2개월분, 그죠? 네, 그리고 옆에 보여주시죠. 요게 이제 3개월분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게 사실 칼슘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뼈 튼튼하게 하고 또 이제 골다공증 예방하고 여러 가지 또 좋은 그런 필수 영양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사실 칼슘 먹어야지 하는데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유당불내증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우유 먹으면 배가 아프더라고요. 위원님도 우유 드시면 배 아프시잖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건가? 너무 많이 먹어서 우유를 1리터를 마시니까. 네. 그래서 가끔 배가 아프고 뭐 그런 거지. 그렇습니다. 나는 우유 참 맛있어. 그래요? 어쨌든 이제 우유 대신해서 이렇게 또 칼슘을 보충할 수 있는 요 한 포로 칼슘을 또 보충할 수 있는 이 제품을 저희가 가져왔는데요. 요거 그냥 드셔도 되고 이 물에다가 타 드셔도 됩니다. 저는 물에다 타 먹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한번 먹어보자. 드셔보십시오. 네, 저희 이거 하나씩 까서 먹으면서 방송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진짜 이제 이런 거 먹어줘야 돼. 먹어줘야 될 나이입니다.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약간 좀 드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물에다 섞어 먹어도 잘 섞인다는 거. 오, 색깔도 예쁜데요? 다들 건강 생각하시면서 약간 레모나. 새콤하네. 네. 약간 레모나 그런 맛이 있죠. 약간 비타민 먹는 것 같아. 먹기 어렵지가 않네요.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괜찮은데요? 네. 젊을 때도 미리 먹어둬야 좋죠. 정말로. 전 먹어야 할 나이라고. 네. 이게 아까 보면은 도 기자님이 이거 소개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네. 좀 할인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거를 한 달분 저게 사이즈가 이제 요만한데 요 포장에 요게 이제 3개 들은 건가 보다. 요만한 포장이에요. 요만한 그 사이즈인데 오우야. 이게 몇 개월분이야? 이게 3개월분. 3개월분. 요게 얼마예요? 3개월분 할인가 해서 66,000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3개월분인데 90포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한 22,000원이라는 꼴이네. 그쵸, 월에. 월로 네. 따지면은 저 이거 요번에 그 추석 때 선물 좀 많이 이제 괜찮겠는데요, 진짜. 보내드려야 될 분들이 있으니까 요즘은 한 진짜 거의 한 5만 원 이상 다 하잖아요. 10만 원까지는 좀 부담되고 하니까 가격대도 딱 선물을 좋네. 하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적합한 그런 이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추석 이제 다가오니까 또 많이들 구매해 주시면은 또 저희도 또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또 네. 기분 좋게 또 이 명절 때 또 이렇게 선물도 주고받는 아주 훈훈한 그런 아주 기분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세한 제품 얘기는 저희 또 중간에 더 자세하게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동을 했다가 그래요, 좋습니다. 네. 조금 불편해서. 자, 어쨌든 저희 이제 오프닝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KT의 벤자민 선수가 15승째를 또 수확을 했습니다. KT 소속 역대 최다승 타이고요. 데스파인의 15승과 타인데 아직 뭐 시즌이 한 달 가까이 또 남았으니까 한 달 조금 안 되게 남았으니까 요 기록 깨질 가능성 굉장히 좀 높아 보입니다. 어제 경기 내용도 굉장히 좋았던 게 7회 2사까지 퍼펙트 8이닝 동안 1피안타 무실점. 오우 정말 잘 던져줬습니다. 외국인 투수들 우리 보면서 약간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이 친구들은 항상 이제 뭐 인터뷰나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네. 공격적으로 던지겠다. 항상 타자와의 승부를 즐긴다. 뭐 이런 얘기가 이게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면 아주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기본을 정말 잘 지키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 패턴을 바꾸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의 오늘 공이 커맨드가 좋은 날은 좋은 결과를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날도 있잖아요. 네. 똑같이 공격적으로 던지는데 볼이 조금 높다든지 아니면 좀 구속이 조금 뭐 1, 2km가 좀 떨어지면서 구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난타당하는 그런 경기들도 있지만 그렇죠. 그런 한두 경기 때문에 자꾸 이런 변화를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본인이 생각했던 루틴대로 계획했던 대로 1년을 쭉 가다 보니까 벤자민도 처음에는 그
시범 경기, 네. 시범 경기 스프링 캠프 때 뭐 25승도 한다 뭐 이런 평가 막 나올 정도로 공 좋았어요. 근데 초반에 좀 흔들렸어. 그쵸. 위기가 좀 있었죠. 거기서 이 선수가 바꾸지 않았죠, 패턴을. 네. 그대로 쭉 본인이 준비해온 대로 밀고 가다 보니까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오고. 나는 이제 외국인 투수들의 이런 부분을 국내 투수들도 많이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외국인 투수들이 준비가 정말 철저하고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이 김지영님 공격적인 피칭하는 게 솔직히 보는 맛도 있죠. 안타 맞는 것보다 볼넷 주는 게 더 기분 나쁘다. 이거는 사실은 뭐 모든 팬 여러분들께서 마찬가지실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제 가운데 넣다가 이제 두드려 맞으면 좀 아쉽다 이렇게 하지만 피해가다가 이 볼넷 내주고 주자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맞으면은 기분 나쁘죠. 예, 팬들도 이제 야구를 이제 오래 보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그 수준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투수를 보면 볼넷을 최대한 안 주겠다 하면서 볼넷을 엄청 주잖아요. 이제 팬들도 이제 보는 퀄리티가 올라가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볼넷 주는 게 더 기분 나쁘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팬들도. 네. 롯데갈매기 TV님 또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롯데 고 최동원 선수 12주기 행사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롯데 말고 다른 9개 구단에서도 등번호 11번은 영구 결번으로 지정하는 거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셨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키 로빈슨 선수의 42번이 이 30개 구단 전 구단 이제 영구 결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키 로빈슨 같은 경우에 이제 인종의 벽을 허물은 또 그런 선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최동원 선수도 이 우리나라 야구에 있어서 또 어려운 선수들 또 이제 최저연봉 받는 선수들을 위해서 또 이제 발벗고 나서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충분히 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이런 거를 가지고 KBO하고 뭐 은퇴 선수 협회, 프로 선수 협회 그리고 구단들이 그렇죠, 머리를 맞대고 이런 좋은 취지의 방향을 논의를 나누는 게 저는 맞지. 나는 보면은 약간 그 보여주기식 그런 행사들이 너무 많아. 지금 KBO가 최근에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메이저리그 초청 그 대회. 네네네. 이런 것보다 이런 게 더 뜻깊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는 오히려. 뭐 같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어요. 선수들 몇몇 선수들이 그 제키 로빈슨 그게 무슨 그날 하루 해가지고 42번 유니폼을 다 입고 경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보고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한번 나왔던 건데 잠시 또 좀 잊고 있다가 이렇게 말씀을 또 꺼내 주시니까 참 의미 있게 좀 접근할 수 있겠구나. 그래요. 그게 전구단 영구결번 그런 거 좋기는 한데 타구단에서 그 공감대가 형성이 잘 될지는 의문입니다. 네. 특히 젊은 타구단 팬들은 최동원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반대 의견 피력을 많이 할 것 같은 걱정도 됩니다 했는데 바로 밑에 러빙유님이 최동원이 다른 팀을 몰았다고 크크크 하셨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있구나 싶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9개 구단 팬 여러분들과 또 이제 구단 관계자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지만 전 구단 영구 결번이 또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NC의 손아섭 선수가 통산 득점 3위에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1300득점을 달성했고요. SSG의 김광현 선수도 통산 1700K, 선동열 선수를 또 제치고 단독 4위라고 합니다. 박병호 선수도 통산 375홈런을 기록했는데 왜 375홈런을 얘기를 하나 봤더니 이대호 선수를 또 제치고 단독 3위에 오른 그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어제도 진짜 많은 기록들이 또 쏟아져 나온 이제 KBO 리그인데 이름만 보면 진짜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 또 한 획을 그은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손아섭, 박병호, 김광현. 이 선수들 뭐 아직까지도 잘하는 거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이런 생각을 자꾸 들지? 나는 이제 시즌이 끝나갈 무렵이 되다 보니까 네. 이런 애들 진짜 영입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이 그 책임감이라고 해야 돼. 사명감? 네. 그렇지 않아? 별로야. 모시면은 아니 네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요. 네가 있어야 되는데 자리 하나 여기 더 해가지고 좀 아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네. 이 선수들에 대한 그 아주 멋진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모셔서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들도 좀 하고. 그렇죠. 뭐 모실 수 있으면야 너무너무 좋긴 하겠는데 이게 또 스토킹이랑 또 겹치는 부분도 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좀 되긴 하네요. 네. 오겠나? 팩트 폭격을 그래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댓글 보니까 류현진 선수 얘기도 좀 해주세요 하셨는데 오늘 등판 6이닝 동안 3실점. 저도 경기 보다가 왔는데요.
하나는 이제 20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 홈런 하나 맞아서 또 아쉽게 홈런 하나 맞아가지고 내준 20점이었고 마지막에 30점째가 6회에 올라와가지고 스프링어 선수가 그 다이빙 캐치 시도하지 말지 그냥 단타로 끊지 단타로 끊었으면은 이거 이 실점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살짝은 아쉬웠지만 어쨌든 복귀 후에 처음으로 6이닝도 소화해줬고 또 퀄리티 스타트도 복귀 후에 처음으로 그렇게 줬고 또 텍사스 타선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강타선이라는 걸 고려해봤을 때 저는 좋은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홈런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맞아. 하셨는데 그건 좀 아쉬워요. 볼넷이 저기에 많이 포함되면은 저 피홈런의 실점은 훨씬 늘어나겠지. 맞죠, 그쵸. 그러니까 저거는 피홈런이 많은 거는 괜찮아요. 아무 상관 없어요. 정말로 야수들도 크게 그게 아닌데 류현진은 지금도 볼넷 숫자가 굉장히 적고 그리고 좀 배트를 쉽게 나올 수 있게끔 던지다 보니까 저는 아직도 훌륭해요, 진짜로 류현진 선수는. 네. 너무 잘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류현진 선수가 올 시즌 끝나고 이제 FA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던지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하나 복귀는 좀 몇 년 뒤로 미뤄둬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지에서도 단연 계약 얘기 또 2년 이상의 계약 얘기가 또 나오고 있으니까요. 또 시즌 끝나고 한번 또 어디로 갈지 또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뭐 최동원 데이였는데 나균환 선수가 무려 또 이제 이 122개의 공을 던지는 투혼을 선보였습니다. 어제 롯데 이종훈 대 그런데 이제 팬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는 없는 그런 기용이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NC와의 경기에서 3대3까지 동점을 만들었으나 8회 박건우 선수에게 결승타를 허용하면서 3대4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어제 122개의 공을 던진 투혼 선보이는 역투를 펼쳤습니다만 팀의 패배로 빛이 발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나균환 선수의 투구수입니다. 122개 너무 많이 던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선발 투수에 대한 그 투구수가 아직도 적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자꾸 그러면서 일본 프로야구 선발 투수들하고 자꾸 비교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이 있죠. 일본 선발 투수들은 휴식일이 또 다스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도 당연히 뭐 휴식일이 있긴 있습니다만. 저는 이 정도는 무리라고까지는 저는 생각 안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122구까지는 언제부턴가 KBO 리그의 선발 투수의 평균 투구수를 100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운영을 하는 그 팀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이제는. 네. 이게 무리라고 세 자릿수 투구수가 되면 무리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점점 늘어납니다. 이제 감독들이나 코칭 스태프들하고 제가 이제 따로 이렇게 이렇게 만나서 이런 선발 투수에 대한 투구수 얘기를 나누면 네. 본인들도 100개 이상을 던지게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정서상 중간 투수들의 그 아주 좋은 그 뎁스를 갖고 있는 팀들이 또 부족한 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선발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이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예전에는 투수들이 좀 몸이 좀 불편하거나 팔이 좀 이렇게 뻐근해도 좀 참고 던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1%의 통증만 있더라도 자꾸 얘기를 이제 한다는 거죠. 네. 미리미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관리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투구수 저하로 이어지고 더 던질 수 있음에도 투수들이 오늘은 좀 여기까지만 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발 투수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29 정도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129대의 그 투구를 기록하는 선발 투수들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렇게 늘어나는 건 지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점차 늘려야죠. 109, 105구, 119 이렇게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129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는 최근 들어서 생겨난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129가 그렇게 무리되는 투구수는 아니다라는 거는 저는 아직도 생각에 변함은 없습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이제 129를 넘게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6이닝 3실점 이제 129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뭐 더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투구수인데 122구에도 6이닝 소화에 그쳤다라는 거는 또 그 이 투구 내용이 그렇게까지 또 썩 만족스럽지는 또 못했다는 뜻이기는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복귀한지 지금 부상 복귀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길게 던지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으시고 아시안 게임도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던지게 하냐 이런 의견도 또 있고 또 가을 야구 롯데 가을 야구가 지금은 좀 멀어진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선수를 또 길게 던지게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조금씩 늘어나긴 했네요. 등판 때마다
이닝마다 투구수가 좀 늘어나긴 했는데 근데 6이닝 동안에 122구는 너무 못 던진 거죠. 사실은. 그렇죠. 9이닝 그러니까 완투 페이스의 투구수가 됐어야 되는 건데 이닝마다 휴식 시간도 조금 부족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걸 다 감안을 했을 때 팬들은 이제 좀 무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이닝당으로 보면은 이거는 좀 무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거의 몇 개예요? 29가 넘잖아요. 네. 29씩 던진 거지. 그쵸. 거의 6이닝당으로 하면은 이닝당으로 하면은 그리고 또 뭐 한가에 또 들리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조금 그 선수 기용과 그 경기 운영에 대해서 감독이 너무 좀 욕심을 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주위에서 너무 많이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뭐 저는 이제 감독 대행을 지금 맡고는 있지만 대행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는 있겠죠. 목표를. 네. 이종훈 감독 대행은. 왜냐하면 본인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분명히 올 수가 있으니까 지금 정말 좋은 기회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지도력에 대한 본인의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그런 것도 좀 운영에 조금 욕심을 내는 게 아닌가. 근데 지금 이제 롯데자이언츠가 5강에 가려면 이제 5인 SSG와 무려 이제 8경기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남은 경기가 사실은 얼마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렇죠. 네, 그랬을 때는 참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 이런 기용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롯데가 가을 야구를 가는 팀도 아니고 불펜도 툭하면 3연투 이게 뭡니까? 최정원 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지금 이제 투수 전향한 지 3, 4년 차인데 풀타임 처음인 선수에게 129 이상 그것도 지고 있는데 이런 기용은 잘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씀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그동안 쭉 오랫동안 선발 투수로 이어왔었던 선수이고 몸 상태도 나쁘지 않고 또 이제 원래부터 이닝 히터의 경향이 있는 고무팔린 성향의 선수라면 이런 기용에 뭐 크게 의문이 없기는 하겠습니다만 굳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굳이 그럴 필요 있나? 그럴 필요 있나? 근데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이 가거든요. 지금 그래서 너무 선수들 그나마 이제 잘 던지는 선수들 많이 혹사시켜서 본인이 좀 성적을 내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유가 계속 목소리가 가지고 나오는 것 같아요. 되게 많아요 지금. 그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수치상 롯데가 5강을 가는 거는 가능성이 매우 낮죠. 거의 뭐 네, 없다고 해야 되죠. 낮는데 네. 지금 여기서 감독이 보여줄 수 있는 거는 5강을 가는 것보다는 뭐 5강 싸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경기력을 계속 보여준다는 거. 이게 있어야지 본인한테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뭐 알겠죠. 네. 그래서 좀 그런 운영들이 좀 있지 않나. 근데 예전에 감독했을 때 너무 못했어요. 맞아요. 너무 뭐 선수 기용도 운영도 너무 못했기 때문에. 서영찬님께서 이미 물 건너간 팀이 이제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조차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나균환이 무슨 058 로봇도 아니고 3경기에서 447구 던지면 어깨와 팔꿈치가 남아나겠냐고 MHJ님도 걱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균환 선수는 시즌이 지금 여기 정규 시즌만 또 있는 게 아니고 국가대표도 또 나가야 되는 선수. 이거는 사실은 좀 몸에 부담이 많이 가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괜히 뭐 성적 내려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롯데 팬들 입장에서는 성적 내려 뭘 하지 말고 내년을 위해서 선수들 팔이라도 좀 아껴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더 많으신 것 같네요. 댓글창에서는요. 그러니까 한화하고 롯데가 지금 순위 차이가 좀 많이 나기는 하지만 하나는 이미 문동주라는 에이스의 관리 모드가 지금 그렇죠. 들어갔죠. 이거랑 비슷한 케이스로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나균환 선수를 비롯해서 팀의 이제 주축인 또 좀 무리가 됐던 선수들은 어느 정도의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관리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김원중 선수를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네. 우리가 시즌 초중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점 차 뒤지거나 동점인 상황에도 마무리 투수를 올릴 수가 있죠. 그죠? 역전에 대한 희망을 갖고서. 근데 지금은 그렇게 무리수를 둬서 운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이 생기면 당연히 등판하는 거는 맞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무리해 가면서까지 등판을 하면서 운영할 필요는 지금 시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사실은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독 대행을 시작을 하는 시점이 되면 구단 프런트가 이제 구단 프런트의 수장이라고 하면 이제 성민규 단장을 말씀을 하는 거죠. 네. 성민규 단장이
플랜과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죠. 아 감독에게 감독 대행에게 지금 이제 이 정도 경기가 남았으니 관리해 주십시오. 관리를 하면서 선수들한테 좀 기회가 좀 돌아갈 수 있는 선수들을 좀 적극 기용을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뭐 없는 지금 운영 같아요. 감독은 지금 1승 1승에 지금 한 경기 한 경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 그러니까 전혀 지금 롯데는 좀 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 팬들의 공감대를 지금 못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진승현 5번 등판이 말이 됩니까? 야옹이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세라피모님도 진승현 다 5회 등판에 김상수 3연투였나 그것도 있고 이번 시즌 이종훈 감독 대행의 만행도 셀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감독 대행이 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아졌다라는 게 참 걱정입니다. 이종훈 대행 후에 롯데 주요 선발진 투구수 한번 살펴보면요. 109 밑으로 던진 케이스는 일단 한 번도 없고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조기 강판 된 적은 없다라는 뜻으로도 읽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선수들이 지금 이제 뭐 115구, 111구, 112구, 122구 많이 던지기는 했습니다. 그죠? 네. 김경태1968님 5,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김상수 선수도 부상당하고 특정 선수의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롯데자이언츠가 순위 싸움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팀처럼 투수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있어서 좀 불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결국에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딱 그건 거죠. 지금 시점은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롯데가 5등을 하고 있는 팀하고 한 경기, 두 경기 차이다. 이러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도 사실 이해가 가지만 승부를 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지금 롯데 한 25경기 정도 남았죠. 119경기 이제 저 소화를 했으니까 이 시점에서 8경기를 따라잡는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어렵죠. 쉽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내년 시즌에 대한 그 생각을 가져야 되는 시기예요. 내년에 전력감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선수는 지금 약 30경기 남은 이 경기를 충분하게 기회를 주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생가파님도 3,000원 감사합니다. 저게 뭔 MPB 선발투수의 투구수입니까? 심지어 승부수라고 외인들은 4일 로테이션 돌려요. 승부수 롯데에게 지금 승부수라는 얘기가 적합한 시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롯데갈매기 TV님께서도 2,000원 고맙습니다. 야수 베테랑 안치홍, 전준우, 정은 휴식 주고 젊은 선수들도 기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지금 가을 야구가 물 건너간 팀들 같은 경우에 지금 시점이 젊은 선수들 혹은 이제 가능성 있는 선수들에게 실전 기회를 줘가면서 싹수 있는 선수들 혹은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될 시점이기도 하잖아요. 이때 잘하는 선수들 내년 이제 스프링 캠프 때 혹은 이제 마무리 캠프 때 더 담금질하고 기회를 줄 수 있는 선수들 얼굴을 좀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오히려 이때 주축 선수들 좀 약간 갈아 마시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얘기. 네. 이제 내년에 그 공백이 생기는 포지션들이 분명히 있죠. 요런데 이제 어떤 선수들을 이제 키워내고 좀 투입을 하느냐. 이미 퓨처스리그도 거의 100경기 이상 소화를 지금 한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에 1군에서 전력감이다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어느 정도 이제 평가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이 선수들한테 퓨처스에서의 경기 기회보다는 지금 남아있는 1군 경기에 20경기에서 25경기를 나가는 게 훨씬 큰 효과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안치홍과 만약에 뭐 전준우 이런 선수들을 뺀다고 해서 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롯데 팬들이 아니거든요. 이 선수들은 지금 휴식이 이제 필요한 거고 그리고 새로운 선수들한테 기회가 돌아가는 걸 어떻게 보면은 팬들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시야가 좁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1승 1승 앞에 있는 경기 요거 한 경기 잡고 한 경기 잡고 해서 뭐 그걸 뭐 미리미리 좀 하지. 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미리미리 한 경기에다가 뭐 다 전력으로 투입해가지고 그거 잡아갔으면 지금 순위가 더 위에 섰을 수도 있는데 지금 다 지나가고 나가지고 이때 막 전력 한다 뭐 이러면은 이거를 누가 이해를 하겠냐는 거죠. 그렇죠. 팬 여러분들께서. 김민석은 호주 리그도 갔다 오고 엄청 피로도가 클 텐데 좀 쉬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야옹이님도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뭐 그 지금 김민석 선수도 관리 안 해서 지금 타율 후덜덜 떨어지고 있다. 봄날님도 얘기하셨고. 저는 그거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반대예요. 어떤 거냐면 김민석 선수는 지금 경기를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기를 더 나가고 시즌이 끝나면 그때부터 휴식을 줘야 돼요. 근데 그 말이 어떤 얘기냐면 시즌이 끝난 후에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단체로 쉽니다. 네. 1, 2군이. 그러고 나서 다시 훈련을 해요. 그렇죠. 그 훈련을 제외해줘야 된다는 거죠. 김민석 선수는 아예 그냥 경기를 하고 쭉 휴식, 이제 재활, 휴식 그리고 회복 요쪽에 초점을 맞춰서 내년 시즌을 준비하는 게 낫지. 네. 지금 빼는 것보다는 저는 김민석 선수는 그렇게 방향을 잡는 게 맞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지금 뭐 실전 경험이 더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회 그 APBC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APBC도 어쨌든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그렇구나. 때문에 이게 너무 일정이 그게 빡빡하다는 있구나. 거죠. 그죠? 네. 11월 달에 그게 있구나 진짜. 23세 이하 그 또 대회가 있으니까 그건 뭐 무조건 나갈 거고. 그니까요. 하여튼 뭐 그렇네요. 이제 빡빡한 일정 속에서 김민석 선수도 확실히 좀 지쳐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 지금 같습니다. 롯데 팬들은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선수를 너무 무리시키지 않고 잘 좀 관리를 해서 좀 내년에도 좀 잘할 수 있게끔 부상 항상 이제 뭐 걱정되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말씀 같은데 진짜 관리는 정말 잘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진짜. 네, 네. 관리 정말 필요하죠. 네. 롯데자이언츠의 지금 상황, 뭐 올 시즌은 이렇게 좀 물 건너간 상황에서 내년을 보기 위해서는 선수들 좀 아껴줬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종훈 감독 대행에게 또 비난의 화살이 또 돌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저희가 그럼 이제 댓글 좀 살펴보면서요. 이제 사이에 저희가 이제 또 PPL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거 먹었잖아요. 보너스 요 칼슘인데요. 일반 칼슘 대비 위장장애 등 부작용이 낮고 체내 흡수율은 또 높은 흡수율? 고순도 산호칼슘이라고 합니다. 특허된 자연소성 기법으로 70여 가지의 미네랄이 또 함유되어 있고요.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과립형 스틱 칼슘 영양제, 이거 하나씩 뭐 갖고 다니시면서 드시면 너무 또 편하겠죠. 그리고 영국산 비타민 C, 비타민 B, D, 마그네슘, 자일리톨까지 함유된 종합 영양제인데요. 아까 저희도 먹어봤잖아요. 원래 칼슘 하면은, 그리고 또 이제 알약으로 드시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먹으면은 이 공복에 드시면 또 위험한 게 이게 또 비리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또 욱욱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비리고 쓴맛 전혀 없었습니다. 상큼하게 또 드실 수 있다라는 거. 약간 좀 레모나랑 맛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물에 타 먹을 수도 있어서 편리하네요. 요게 네. 2개월치. 요게 2개월치, 그쵸? 요게 3개월치는 3개월치 이제 여기에 이제 포장이 돼 있는데 2개월치나 3개월치 딱 선물하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요거 이제 3개월치 구매하시면 아까 제가 타먹었던 요 텀블러도 함께 또 이제 증정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가격 알려드려야겠죠. 저희가 이제 할인 코드 적용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0호 들은 거, 이게 1개월분이겠죠. 정상가가 48,000원인데 지금 저희 할인가 27,800원까지 저희가 낮춰왔고요. 이게 60호 2개월분은 49,600원. 3개월분 90호입니다. 요거는 이제 66,000원으로 무려 54% 할인이 들어간 건데요.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 뭐 23,000원 꼴이니까 23,000원도 22,000원 꼴이죠. 22,000원으로 또 이제 이 뼈 건강, 뼈 관리 하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닐까 또 싶습니다. 이제 좀 약간 나도 최근에 이제 뭐 이런 거 하면 선물 많이 받으니까 제일 많이 받는 게 뭐야? 홍삼. 그죠? 홍삼 네. 하도 많아. 이제 한 번은 좀 약간 갈아타실 타이밍이 온 게 아닌가. 그래요. 이거 홍삼 너무 많이 또 쟁여두시면은 이거 좀 질릴 수도 있거든요. 칼슘? 이거 좀 신선한데? 하면서 이제 또 이제 선물해 주시면 또 그리고 또 가격 부담도 또 크게 없기 때문에 요번 이제 추석 때 선물로 이제 하시면 루티아 좋지 않을까 88님 단백질러 회사인가요? 회사 자체는 아예 다르죠. 다릅니다. 네, 아예 다릅니다. 네, 추석 선물로도 괜찮겠네요. 네. 또 이런 얘기. 통뼈로 만든 칼슘 영양제 많이 사십시오. 또 얘기해 주셨고, 위에 이제 다롱이 안녕님께서 또 아까 시작 전에 30호 3개 구매하셨다고 주변에도 선물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 브런치 시청자를 위한 특별 할인 코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브런치 2309 입력하시고 구입하시면 이 로그인하시고 회원 가입하고 마이페이지 쿠폰 내역에서 코드 입력하시면 쿠폰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쿠폰 유효 기간은 10월 8일 일요일까지라고 하니까요. 아우, 유효 기간도 넉넉합니다. 지금 이제 추석 앞두고 구매하셔도 되고 추석 끝나고 나서 또 구매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상품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 저희 채팅 고정 댓글과 영상 더보기란에서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또 이제 댓글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사야지 또 루티아디 88님 또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내일은 또 단백질러 PPL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단백질러도 또 구매해 주시고 또 이게 보너스 패키지 최대 64% 할인되는
있는 특가니까요. 많이들 다 구매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옆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드시기 귀찮아하시죠. 어르신분들은 또 이 서영찬님 말씀하셨는데 요거 한 팩씩 또 한 포씩 까서 드실 수 있도록 또 옆에서 또 챙겨주시면 굉장히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뭐 광고 또 많이 구매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니 사드려야겠다. 헬리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앞으로도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PPL 나이스 캐리다너님. 저희가 이제 PPL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는데 또 좋은 기회로 우리 또 좀 그 구독자분들 또 뭐 채팅 지금 나누시는 분들 중에 네. 저희한테 의뢰하시는 분들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쪽에 이제 뭐 이런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저희 언제든지 또 뭐 열려 있으니까 또 문의 주시면은 아주 좋게 아주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일 이제 드래프트 얘기 관련해가지고 이제 안치홍 의원님 생각을 또 물어보시는 분이 또 계시는데요.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신인 지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투수들 저희가 뭐 월요일날 잠깐 간단하게 좀 짚어보긴 했어요. 월요일 투수들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또 일단 많고 또 이제 키움 같은 경우에는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매 라운드 또 2장씩 총 6장을 또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많이 또 이제 이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팀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뭐 그렇네요. 저는 이제 뭐 아마추어 이제 뭐 전문 담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아마추어 투수들 이렇게 많이 소식 접해 보면 네. 지금 이제 뭐 1라운드 뭐 최고 선수라고 하면 이제 황준서 선수 많이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작년 시즌에 너무 퍼포먼스가 좋았어요. 올해는 또 그 정도까지는 또 아니야. 작년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2학년 때 저학년 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높게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도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가 너무 좋았던 거지. 그래서 뭐 대부분 지금 뭐 1라운드 픽은 저 황준서로 가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픽은 이제 하나가 황준서 선수를 아마 선택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좌완 투수라는 또 이점이 있죠. 네. 두 번째 뭐 김태견 선수. 김태견 선수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의 관심을 받지는 못했었는데 올해 갑자기 그냥 확 그냥 그쵸. 실력이 좀 떡상. 쭉 오르면서 지금 뭐 1라운드 뭐 1픽이냐 2픽이냐 뭐 지금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가장 좀 인기가 지금 많은 선수인데 네. 그걸 이제 증명을 했던 부분이 이번 그 세계 청소년 대회 맞습니다. 네. 세계 청소년 대회에서 김태균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컸고 이게 이제 또 오연투 이것도 이제 좀 얘기를 좀 꺼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성무 기자 나오셨을 때 이거 좀 말씀 나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연투 이거는 너무 무리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저기 뭐야 충암고 감독이 또 이제 이영복 경기 감독? 대회 그쵸 대회 네. 끝나고 이제 얘기한 게 규정상에서 문제 없겠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그 규정이 있는 이유는 젊은 선수들 혹사해 가면서 쓰지 말라고 있는 게 그 그렇죠. 그렇게 만든 규정인데 거죠. 이제 투구수만 뭐 몇 구 또 넘어가면은 다음 날 못 쓰니까 그 타자와의 승부 도중에 내리고 이거는 저는 사실은 편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법을 어긴 건 아니지만 약간은 조금 이 투구수 규정이 왜 생겼는지를 또 피해가는 그런 이제 기용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그게 했어요. 딱 정확하죠. 딱 피해가면서 딱 던지기는 네, 했는데 네. 무리죠. 오연투는. 그리고 뭐 선수랑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해서 이제 뭐 등판을 시켰다라고 하는데 19살 선수가 감독이 뭐 던지라고 하면 던지죠. 거기다 그렇죠. 대고 거기다 국가대표 감독인데. 네. 나는 지금 뭐 무리가 되니까 저는 쉬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뭐 얘기인 거고. 여튼 19살 그 선수한테 오연투는 뭐 투구수를 떠나서 오연투는 좀 아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김태견 선수도 굉장히 올 시즌에 이 평가를 많이 끌어올린 선수고 위에 쭉 보니까 이제 전미르 선수 그죠? 황준서, 김태견, 전미르, 육선엽, 김휘건 선수까지는 거의 뭐 확정입니다. 이렇게 다릉현님 얘기해 주셨는데 이건 뭐 내일 가봐야 알긴 알겠지만 그렇죠. 저렇게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일단은 좀 높아 보이기는 한다라는 거. 근데 이제 5픽 이후부터는 어떻게 또 가느냐가 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강문고등학교 뭐 조대현 선수도 맞아요. 뭐 1픽 안에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투타를 겸업하고 좋은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많아졌어요. 많아지면서 이게 오타니의 효과인가? 아, 그니까요. 네. 그런 뭐 좀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 연투하니까 사실 너는 지금 계속 오연투인 거야. 저는 맨날 오연투인 거죠, 그죠? 나는 이제 작년에 오연투 하다가 네. 이제 관리를 좀 주에 해주는 거고. 주 2회. 근데 너는, 연투네요. 맨날 연투하시네요. 너는 계속 지금
괴물이야. 지금 고무팔, 고무 목소리, 고무 성대. 너는 내가 볼 때는 여기서 수술 해줘야 돼. 어디 안 좋으면은. 저도 좀 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자꾸 이게 한 마디씩 해. 어쩔 수 없지만 어떡합니까? 시즌 끝날 때까지 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그래. 다시 또 뵙도록 가자.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에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루포 두 방 터트린 삼성 라이온즈 호랑이의 그 발목을 잡았습니다. 최근 12승 2패로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삼성은 말루 홈런 2개 그리고 이제 경기 후반 동점 상황에서 이재현 선수의 솔로포로 10대 9 아슬아슬한 또 승리를 거두게 됐는데요. 어제 뭐 양팀 주요 경기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이 1회와 6회 삼성은 말루 홈런 2개로 또 4대 9 리드를 가져갈 수 있게 됐고 기아 타이거즈는 7회 김도영과 나성범 선수의 투런 홈런으로 8대 9 추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8회 오선우 선수가 1점 홈런 때려내면서 동점 만들었죠. 삼성은 이재현 선수의 솔로포로 9대 10까지 앞서 나가는 점수 이 1점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경기를 잡아냈는데요. 양팀 합쳐서 홈런 무려 6개가 나왔습니다. 삼성이 최근에 타격감이 살짝 주춤했다라고는 하지만 어제 경기에서 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기미를 보였고 기아 타이거즈는 여전히 명불허전이다. 그리고 이제 김도영과 나성범의 이 뜨거운 타격감을 식지를 모르는구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을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 KBO 리그가 저는 이제 뭐 얘기 많이 하죠. 뭐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 수준이 떨어진다. 뭐 저는 야구인지만 뭐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재미가 있는 게 우리 팬들이 많이 찾아볼 수밖에 없는 재미를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어쩔 때는 뭐 볼넷과 실책으로 진짜 그냥 우라통이 터지는 야구를 했다. 그쵸, 네. 갑자기 어쩔 때는 또 예상치 못한 투수전으로 흘러가기도 했다가 뭐 난타전이야 뭐 항상 자주 나오는 거니까 난타전도 그쵸. 있고 어제 같은 그 삼성 기아 경기 이제 홈런쇼 경기였어요. 맞습니다. 어제는 또 네. 다른 점 정말 다양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팬들이 짜증나 하다가도 보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보게 되고 하다가도 보게 되고 어제는 또 다른 야구를 이제 보여줬는데 삼성은 확실히 후반기 들어서부터 승패를 떠나서 뭔가 좀 균형이 좀 잡혀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네요, 이제 네. 그리고 기아는 확실히 김도영과 나성범이 합류한 이후로 완전히 그냥 이제 탈바꿈이 됐어요. 맞습니다. 기존에 기대를 했던 선수들도 그 시점부터 이제 뭐 살아나기 시작을 했고 뭐 박찬호 선수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타자들이 최영우도 마찬가지고 공격력에서는 정말 거의 뭐 탑인 것 같아요. 네네. 지금 기아는. 근데 문제는 이제 역시나 이제 마운드인데 많은 득점보다 또 많은 실점을 하니까 경기를 주는 경우들이 좀 있는 거지. 그쵸. 그게 좀 기아가 약간 밸런스가 안 맞는다. 근데 이거는 밸런스가 안 맞는다라기보다는 기아가 올해 어떻게 해서든 뭐 좀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숙제는 알고 있는 거죠. 다들. 그러니까 이게 연승 기간 동안 그리고 또 최근 12승 2패하는 기간 동안 사실 투타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선발도 그렇고 불펜도 그렇고 잘 버텨주다가 어제 경기에서는 좀 크게 무너졌는데요. 지금 이제 댓글에 어제 삼성 실책 4개 나옴요. 애로 4개였는데 이겼다. 실책 4개 나옴. 이긴 게 다행임. 지금 뭐 YALL님, 뭐 맥콜러버님, 실베스타님 다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좀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홈런 이렇게 치고도 실책 막 내주면서 점수 실실실 흘리면은 이런 부분에도 팬 여러분들께서 또 싫어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이건 뭐 야구 중계하는 중계 해설자들도 다 싫어해. 네. 이런 야구는. 또 어제도 또 뭐 실책 이후에 홈런 뭐 너무 버라이어티했어요. 더군다나 또 오재일 선수는 또 그 부상까지도 당했어. 맞습니다. 말로 홈런 치고. 그러니까 어제는 삼성 팬들도 이기기는 했지만 뭔가 좀 찝찝한 그죠? 그런 네. 경기가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재일 선수가 1회 말로 홈런 터뜨렸고요. 김현준 선수가 6회 말로 홈런, 데뷔 첫 말로 홈런을 또 기록을 했네요. 그리고 이재현 선수가 또 8회 솔로 홈런을 또 때려냈는데 오재일 선수 시즌 내내 부진하다가 말루에서는 또 강한 모습 보입니다. 말루에서 5할 8푼 3리, 3홈런에 23타점. 뭐 물론 그 샘플 사이즈가 많지는 않긴 하겠습니다만 이 말루에서 좀 집중력이 올라가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말루에서라도 잘해야죠. 선수 냉정하게 아마 본인도 그 생각할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타율을 다시 어느 정도 올리겠다, 홈런 개수를 더 올려야 된다. 이건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고, 그렇죠. 이미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뭔가라도 진짜 본인이 해줘야 될 역할이 수비야 뭐 꾸준하게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네. 거고 공격에서는 찬스 때 쳐줘야 되는 거. 그래서 아마 본인도 더 의식을 할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여기서라도 결과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러게. 다행이 아닐까. 그나마 좀 다행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댓글창에서 이렇게 되면 아시안 게임 이정우 선수의 대체 선수는 이제 김현준 선수로 좀 굳혀지는 분위기가 아니냐 이런 말씀해 주시는데 확실히 후반기의 성적이 뚜렷하게 좀 좋긴 했었죠. 외야수 중에서는. 네. 저는 그 생각해요. 만약에 김현준을 안 뽑았다. 안 뽑았다. 안 뽑았다. 지금 누가 봐도 뭐 김현준이 가야 된다고 약간 이제 좀 공감대가 형성이 그렇게 됐죠. 되고 네. 있는 건데 안 가게 되고 금메달까지 만약에 못 따면은 네. 이제 우리는 이제 특집 방송 이제 열어야 돼. 그러니까 또 이제 선수 선발 문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할 말 많죠. 근데 지금 딱 이제 같은 동일 포지션에 뭐 비슷한 유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같은 왼손 타자에 외야수에 정교하고 이런 거 다. 그리고 최근 컨디션이 제일 중요하죠. 맞아요. 바로 네. 이제 대회가 열리니까 최근 컨디션까지도 감안을 했을 때 외야수 부분 왼손 딱 떠오르는 선수 지금은 김현준. 네, 딱 떠오르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오재일 선수가 말로 홈런 치고 6회 말 무사 1루에서 도루 성공한 다음에 대주자 이성규 선수로 교체가 됐는데 뛰는 과정에서 오른발 살짝 헛디뎠고요. 왼쪽 햄스트링 만지면서 얼굴 찡그리는 모습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MRI 검진 예정이라고 하는데 참 이게 좋은 날 아닙니까? 이 말로 홈런 때려내고 그런데 진짜. 이렇게 또 불의 부상까지 네. 입게 되면서 올 시즌 오재일 선수는 참 안 풀린다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와이드너 선수는 기아의 천적이라는 사실 또 다시 한번 증명을 했는데요. 6이닝 동안 사실점이지만 자책점은 1점이었습니다. 이루수 김지찬 선수의 송구 실책. 참 이게 걱정이에요. 김지찬 선수 송구 실책. 이 수비적인 측면에서 계속 좀 빈틈이 보인다라는 거. 항상 송구비 쓰죠. 네. 입스가 보이는 선수입니다. 냉정하게. 네, 아마 삼성 선수들도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거는 입스의 송구 실책에 대한 부분을 보완을 하는 거는 물론 연습은 뭐 그건 당연한 얘기고. 네. 심리적인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멘탈 트레이닝을 정말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지찬 선수는 또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네, 스피드, 정확성, 야구 센스, 기타 등등 송구를 제외하면은 정말로 뭐 가진 게 너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구단하고 잘 머리를 맞대서 이거를 이제 바꿔야지. 어떻게 해서든 계속 이걸 가지고서 불안감을 가지고 계속 기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네. 그러면 김지찬 선수도 본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성적의 향상이 떨어질 거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구단하고 김지찬 선수가 한번 잘 저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프니까 삼성이다님께서 위에 또 이제 슈퍼챗 또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5,000원 후원. 삼성은 오지일 뒤를 이어갈 1루수가 필요한데 외부 양석환 등 영입이 힘들면 외야 김현준이나 김성윤 등 풀이 좀 있으니 구자욱 선수를 1루로 쓰는 게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오지일만 믿을 수는 없는 것 같아서요. 대체제도 잘 없는 것 같고 삼성도 미리미리 제발 이런 의견 내주셨거든요. 있을 겁니다. 분명히 계획은 있을 거예요. 타 팀에서 영입을 한다든지. 근데 지금 삼성이 많은 팬들이 좀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육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과연 그 이후에 제2의 포스트 오제일이 있긴 하냐 이런 얘기들 충분히 나올 법합니다. 근데 지금 2군 경기를 보더라도 정말 너무 선수들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전 같으면 사실은 예전에 삼성이라고 하면은 좋은 선수 있으면 사면 되잖아. 사면 되는데 지금은 좀 그때랑은 상황이 좀 달라지니까. 맞아요. 언제까지 뭐 돈을 안 줄 거예요? 돈을 안 줄 거예요? 지금 구단도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없는 데서 찾아야지. 돈도 쓴다니까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셀러리 캡 지금 뭐 2위인 팀이 삼성이라며.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 가지 살펴봤을 때 돈을 쓰긴 쓰지만 좀 잘 못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에 나는 게 김민수 선수였네. 김민수 선수를 또 이제 1루로 또 기용하기도 했었잖아요. 예전에 이제 3캐쳐에서 김태균 선수 포수 보고 강민호 선수가 지명타자 가고 그리고 이제 김민수 선수가 뭐 1루 보고 이랬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참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1루 육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구자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1루 수비가 안 되어가지고 또 이제 돌린 선수 아니겠습니까? 외야로. 그래서 다시 또 1루로 간다라는 거는 조금, 김재성 선수죠. 맞죠? 네. 1루로 다시 돌린다라는 건 조금 어불성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외야 베스트는 뭐 구자욱, 김성윤 그리고 김현준이 제일 베스트긴 하죠. 근데 네. 이제 피렐라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저걸 해야 될 것 같은데 1루로 변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원석을
보낸 게 결국은 그러게요. 이런 생각들이 좀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원석 선수가 또 다시 1루로 또 기용을 하면 또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죠. 1, 3루가 다 가능한 선수니까 또 이제 박지만 감독이 또 신인은 또 기용을 또 안 한다고 이렇게 또 글을 또 올려주셨는데 지금 마땅한 1루수가 오재일 이후에 잘 없어요. 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오재일 선수가 좀 정신 차려서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몇 년 더 할 수 있는 선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게 제일 좋죠. 오재일 선수가 오재일 선수 벌써 이렇게 또 이제 사그라들 선수도 아니라는 생각이 또 들기는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재미나는 승패 예측까지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선정한 경기는 롯데 대 기아 경기인데요. 롯데 선발 투수 심재민 선수 그리고 기아는 양현종 선수가 선발로 등판하게 됩니다. 심재민 선수는 1승 무패 4.39의 평균 자책점, 그리고 양현종 선수는 7승 8패 3.94의 평균 자책점인데요. 오늘 경기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기아의 승을 양현종의 최소 실점이 아닌 또다시 공격력으로 타선으로 이긴다. 기아가 또 롯데를 잠재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기아가 최근에 너무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제 경기에서 뭐 사실 타격전 끝에 한 경기 또 고꾸라진 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경기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경기고 이게 그렇게 타격이 아쉽기는 하지만 큰 타격이 있었던 경기는 아니에요. 맞아요. 네, 오늘 다시 이제 원체 타자들의 컨디션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좋다 보니까 쉽지 않았어요, 그죠? 어제 경기에서도 충분합니다. 네, 계속 좀 비 소식이 있던데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뭐 이 수도권도 그렇고 이 아래 좀 경기하는 곳에서는 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경기가 열린다, 그리고 웬만하면 지금 이제 더 이상 경기가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경기를 강행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기다려서라도요. 오늘 좀 경기가 좀 열렸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번만 더 언급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브런치 특가 최대 54% 할인입니다. 보너스 패키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할인 코드 브런치 2309 입력하시고 쿠폰 받아가신 다음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30호 1개월분은 27,800원, 60호 2개월분은 49,600원, 90호 3개월분입니다. 이제 추석 선물로 굉장히 또 좋을 것 같은데요. 66,000원. 구매 링크는 저희 채팅 고정 댓글과 영상 더보기란에서 확인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많은 또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본인이 드셔도 되고 정말로 이제 추석 다가오니까 또 선물용으로도 또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네, 제가 옷도 이렇게 입고 있어요. 여기입니다. 네. 이거 재질이 좋은데요, 위원님? 이거는 시원한 재질인데? 하나 제가 또 하나 입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추가로 또 2개 더 구매하셨다고 다른 회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이제 1000분 넘게 계시는데요. 저희 좋아요 수 198개, 와 200개 간당간당합니다. 저희 좋아요도 조금씩 더 눌러주시면 저희 방송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많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오늘 또 수요일 이 안치홍 의원님과 함께 또 이번 주 첫 방송 또 진행을 해봤습니다. 내일도 역시 안치홍 의원님 나오시니까요. 또 잊지 말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많이들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